자, 베르베린 혈당 조절, 체중 조절, 성인병 예방용으로 많이 드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베르베린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 엄청난 핫해진 성분이죠. 특히 위고비의 기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섭취하고 있고, 그 근거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베르베린 섭취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베르베린 섭취할 때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베르베린과 다른 약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고 뒤에서 좀 깊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클리무스와 같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된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응고 약물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곡신이라는 강심제, 신부전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이거든요. 부정맥 같은 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미오다론과 같은 부정맥약 복용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뇨약 복용할 때 상승작용, 얘도 떨어뜨리고 걔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치료 받는 분도 굳이 복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 공통적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그리고 혈압저하, 그리고 정신적으로 멍한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간 수치가 튀거나 신장 수치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파린과 상호작용이 생기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멍이 생기거나 잇몸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약물들은 거의 뭐 데이터가 없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고, 특히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블러핑, 사실과 다르고요.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베르베린의 흔한 부작용들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위장장애, 베르베린 자체가 장에서 오래 머물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에 지사작용도 있고 수렴작용도 있고 유해균, 유익균 둘 다 없애는 항균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설사나 변비, 가스참, 복통도 생길 수가 있고요. 과민 반응도 좀 있는 편입니다. 먹고 나서 가려움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두드러기, 이런 피부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부작용들이 있죠. 특히 대부분의 보충제에 다 있지만 위장 트러블은 베르베린은 좀 빈번한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고 나서 배가 많이 아픈데 참고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밥 먹고 드시거나, 그리고 파이토점 형태, 리포점 형태의 흡수율 높은 걸 드시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덜하고요. 이 베르베린을 많이 연구한 회사에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임상 데이터에서 봤을 때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도 유의미한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6개월이 뭐냐,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 아니지 않냐, 보통 6개월까지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이면 충분히 유의미한 기간이고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베르베린을 섭취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먹고 나서 개인 특이적으로 위장장애나 알러지 반응,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면역 억제제, 와파린, 디곡신, 그다음에 부정맥약, 혈당을 조절하는 메포민과 같은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약들약 결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베린은 어떤 분들이 드셔야 되냐면은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공복 혈당이 한 110, 120 경계에 있는 이런 분들, 당화혈 색소가 뭐 6 전후 있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관리 목적으로 섭취하면 좋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섭취하시고 좋아졌다라는 데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받는 댓글이 많이 있고, 아마 여기 드시고 효과 보신 분들 댓글 적어주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좀 판단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상당히 많고 일관성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하고는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보충제 치고는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머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르베린이 왜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베르베린과 같은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외부 물질들은 특정 효소를 결합해가지고 억제하거나 특정 효소를 더 촉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 효소를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특정 효소들이
말이 뭐냐면 CYP라는 효소거든요. 이 효소가 우리 몸에서 보통 특정한 약물을 먹게 되면은 그 약물과 결합을 해서 수용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배출되기 쉬운 형태로 대사를 해서 해독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약도 오래 있으면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결합해서 우리 몸을 배출시키는 작업을 하는 효소입니다. 효소. 파이토케미컬들, 항산화 성분들이 여러 가지 효소를 억제를 합니다. 베르베린도 그런 작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베르베린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A라는 효소가 있다고 볼게요. 그 A라는 효소가 고지혈증 약에 붙어가지고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 A라는 효소가 억제가 되면은 예상보다 고지혈증 약이 더 오래 우리 몸에 돌아다니겠죠. 그 말은 고지혈증 약을 더 많이 먹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면 특정 약물이 오래 작동되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르베린의 효소 억제 작용 때문에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거를 비교한 실험이 있더라고요. 자몽 주스 아시나요? 자몽 주스가 훨씬 더 베르베린보다 강력하게 효소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자몽 주스는 약물 드시는 분들,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 부정맥약, 심장약, 와파린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자몽 효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몽 주스가 우리 한 컵 먹었을 때 그 효소를 한 100만큼 억제한다고 하면은 얘는 10도 억제 안 하는, 거의 미비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 억제제나 강심제, 부정맥약 이런 거 왜 말씀드렸냐면은 얘는 치료역, 그러니까 치료 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되게 약물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데이터가 그래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면역 억제제, 강심제, 와파린, 그리고 부정맥약, 그리고 당뇨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영향 주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 조금도도 거의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주 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것도 걱정되면 못 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테킨, 녹차 추출물이나 뭐 퀘르세틴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유도를 합니다. 과일들도 유도하거나 억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신경을 좀 쓰면 좋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베르베린의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편히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 내용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